안개처럼 희미한 아침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비쳐들고 있습니다. 정석현 회장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비서가 건넨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근 D그룹 신입사원들의 태도와 인성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이사회에서도 자주 화제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젊은 직원들이 입사하고 나면 갑자기 달라진다더군. 우리 회사 이름값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석현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니 자신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죠.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자질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내 다음 일정을 전부 비워주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석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오래된 스웨터와 면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는 마치 평범한 노인네처럼 보였죠. 세련된 백발의 신사지만 대기업 회장이라고는 쉽게 짐작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사 건물 근처에는 직원들이 자주 찾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블룸 카페라는 이름의 이 장소는 D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휴식 공간으로 통했죠. 정석현은 이곳을 직원들의 본 모습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장소라 판단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정석현은 구석진 자리를 택했어요. 그곳에서는 전체 카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물론 신문은 그저 위장에 불과했어요. 그의 눈과 귀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쪽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알바생이었죠. 미소를 잃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지연이 정석현의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석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답했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관심은 이제 저 젊은 알바생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정오가 되자 예상대로 여러 명의 젊은 남녀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통해 D그룹 신입사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죠. 정석현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을 향했어요. 지금부터 시작될 장면이 그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보여줄 테니까요. 카페에 들어선 신입사원들은 요란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정석현은 신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D그룹 로고가 새겨진 명품 가방, 값비싼 시계, 그리고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 눈에 띄었죠. 아, 여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던데. 우리 주문부터 하고 자리 잡자. 키가 큰 남자 신입사원이 말했어요. 지연은 카운터에서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룸 카페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5잔이요. 근데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시간 없거든요. 여자 신입사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지연의 표정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D그룹 직원이신가요? 직원 할인 적용해 드릴게요. 신입사원들은 서로를 흘깃보며 웃음을 참았죠. 역시 알아보네. 맞아요. 우린 D그룹 신입사원들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고 음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음료가 준비되는 동안 한 남자 신입사원이 카운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알바생, 대학은 나왔을까? D그룹 면접은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여자 신입사원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러게. 우리처럼 스펙 쌓은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저런 스펙으론 알바 말곤 할 게 없지. 그들의 말이 카페 안에 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석현의 손에 들린 신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지연의 반응을 지켜보았죠. 지연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 없이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5잔 나왔습니다. D그룹 직원 할인 적용해서 총 15,000원입니다. 지연이 트레이에 커피를 담아 건넸어요. 한 신입사원이 카드를 건네며 툴툴거렸습니다. 이것도 할인받은 거예요? 본사 카페는 더 싸던데. 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어요. 저희는 외부 카페라 원가가 다릅니다. 그래도 최대한 할인해 드렸어요. 신입사원들은 음료를 받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남자 신입사원이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 이거 너무 쓰다. 설탕 좀 더 달라고 해. 여자 신입사원이 손가락을 튕기며 카운터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요. 설탕 좀요. 정석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은 밝은 표정으로 설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설탕 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서비스는 기본 아닌가? 남자 신입사원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정석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신문을 접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카페를 나선 정석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중압감이 묻어 있었죠. 최 비서, 오늘 카페에서 본 알바생 있네. 젊은 여성인데 이름이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 누군지 조사해보게. 정석현의 목소리에 엄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평소와 달리 묵직한 어조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어요. 네,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석현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신입사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지연이라는 알바생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런 사람들이 D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라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노크 들어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정석현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어서 말해보게. 불룸 카페의 지연이라는 알바생은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본명은 정지연이고 D그룹 창립자고 정인수 명예회장님의 외손녀입니다. 정석현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사실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정인수 회장님의 외손녀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카페에서 알바를? 비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지연 씨는 해외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 방학을 맞아 귀국한 상태입니다. D그룹에 입사하기 전에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며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가명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석현은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응시했어요. 그럼 정지연은 내게도 먼 친척벌이 되는군. 네, 회장님. 외가 쪽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지연 씨는 그룹 내부에서도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인물로 분류됩니다.
이사회 일부 멤버들은 그녀가 장차 그룹의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계획을 세우는 듯 했어요. 그렇군. 최 비서, 오늘 카페에 있던 신입사원들 명단을 확보하게.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임원회의를 소집하겠네. 해당 신입사원들과 그들의 직속 상사들도 전원 참석시키게.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석현이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의 장소는 본사 회의실이 아닌 블룸 카페로 정하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말고 그저 내일 오후 2시 블룸 카페에서 모두 대기하라고만 전해주게.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정석현은 의자에 다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실히 보여줄 기회였죠. 다음 날 오후 블룸 카페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D그룹 임원들과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도대체 왜 회장님이 우리를 카페로 부르신 거죠? 한 임원이 소곤거렸습니다. 다른 임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어제 회장님이 무언가에 크게 화가 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신입사원들은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어제 카페에 왔던 남자 신입사원이 동료들에게 물었죠. 여자 신입사원이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부르신 거겠지. 드디어 정석현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모든 임원들과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석현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겠네. 정석현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카운터에서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정석현이 들어오자 그녀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적인 자세로 돌아왔죠. 정석현은 지연이 일하는 카운터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임원들과 신입사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지연 양, 오늘도 고생이 많구먼. 정석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오신 손님이시네요. 또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석현 뒤에 서 있던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굽혀 지연에게 인사했어요. 정지연님,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죠. 지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카페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신입사원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어제 지연을 무시했던 5명의 신입사원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정석현은 천천히 돌아서서 신입사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어요. 자네들,
어제 이 카페에 왔었지? 신입사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정석현이 한 걸음 다가섰죠. 너희가 무시한 그 알바생이 앞으로 너희의 평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인물이란 걸 몰랐나?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정석현 회장의 말은 그들의 귀에 폭탄처럼 울렸죠. 지연 양은 우리 D그룹 창립자 정인수 명예회장의 외손녀야. 정석현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스스로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지. 신입사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도했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석현의 시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누구든 예의를 갖추는 태도지. 그 사람이 D그룹 창립자의 외손녀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알바생이었다고 해도 그런 태도가 용납될 수 있을까? 카페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정석현이 천천히 신입사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이 입사한 지 얼마나 됐지? 3개월? 그 짧은 시간 만에 D그룹의 이름값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배웠다면 그건 너희들의 문제만은 아니야. 그의 시선이 신입사원들의 직속 상사들에게로 향했어요. 임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었군. 이런 인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 정석현이 다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지연 양 미안하네. 내 직원들이 무례를 범했군. 지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도 이렇게 제 정체가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그저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을 뿐인데. 정석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의 그 마음가짐이 바로 내가 원하는 D그룹의 정신이네. 직급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가치와 존중을 아는 마음 말이야. 그는 다시 신입사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자네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야. D그룹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지. 그리고 그 가치의 핵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어. 신입사원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특히 어제 가장 무례했던 남자 신입사원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내일부터 자네들은 모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걸세. 정석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감봉 조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처벌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게.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그룹의 기업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직시하게 된 순간이었죠. 정석현이 지연에게 다시 말을 건넸어요. 지연 양, 괜찮다면 내일 본사로 와주겠나? 자네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영광입니다. 다음 날 D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석현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지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정석현이 돌아섰어요. 들어오시게. 지연이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의 카페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우아함과 자신감이 느껴졌죠. 카페에서 보였던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뭔가 다른 기품이 엿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석현이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지연 양. 차 한잔 하겠나?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았어요. 비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석현은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일로 놀랐을 텐데 미안하네. 갑작스럽게 자네의 정체를 드러내버려서.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도 언젠가는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런 방식으로 될 줄은 몰랐죠. 왜 굳이 정체를 숨기고 카페 알바를 선택했나? 정석현이 물었습니다. D그룹에 직접 들어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님, 저는 진짜 회사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면 모두가 저를 창립자의 외손녀로만 대했을 거예요. 특별 대우받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경험하고 싶었죠. 정석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말을 음미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었네.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서가 차를 가져다 놓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어요. 정석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연 양, 솔직히 말해보게. 어제 그 신입사원들의 태도,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겠지? 지연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어요. 네, 사실 그런 태도는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D그룹 직원들이 오면 일부는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일부는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정석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렇군. 내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군. 하지만 회장님,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급이나 회사 이름이 아닌 인간 자체로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말이죠. 나중에 제가 D그룹에서 일하게 된다면 절대로 잊지 않을 교훈입니다. 정석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바로 그거야. 자네가 바로 내가 찾던 인재야.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아는 사람 말이야. 그는 서류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D그룹 인턴십 프로그램이네. 물론 자네에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지만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와 경험을 쌓아보지 않겠나?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고민이 어렸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는 아직 더 배우고 싶습니다. 카페에서의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언젠가는 D그룹에 입사할 생각이지만 지금은.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정석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더 좋은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석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우리 그룹의 미래가 있군. 좋아, 자네 뜻대로 하게. 하지만 언제든 준비가 되면 연락하게나. 지연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블룸 카페는 여전히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지연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미묘한 변화가 생겼죠. D그룹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지연에게 과도한 공손함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카페를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지연이 단골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노신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요즘은 좀 어때? D그룹 직원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던데.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제 정체가 드러난 뒤로 다들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노신사는 지연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이해의 눈빛을 보냈어요. 사실 그 노신사는 정석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변장을 하고 카페에 들러 지연의 안부를 확인했죠. 그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달 전 그녀를 무시했던 신입사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의 그 신입사원은 당시 가장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었죠. 준호는 망설이는 듯한 걸음으로 카운터에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평소와 같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달 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지연이 음료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지연이 준비한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 일 이후로 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2주간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지연 씨가 창립자의 외손녀라서 반성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사실 저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준호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다는 거? 지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농담이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가 막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지연이 불렀습니다. 김준호 씨. 준호가 돌아보았어요. 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지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곱씹더니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리라고. 카페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정석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생각했죠. D그룹의 미래는 밝구나.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야.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D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이사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많은 임원들이 모여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석현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는 이제 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뒤를 한 젊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죠. 우아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정석현의 옆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석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D그룹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ESG 경영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죠.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정석현이 옆에 선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D그룹의 새로운 ESG 경영 이사로 부임하실 정지연 이사입니다.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온화함이 공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연입니다. 앞으로 D그룹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유난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 승진해 있었죠. 그날 카페에서의 일이 있은 후 그는 정말로 변화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날 때 지연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김준호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님. 이사님이라. 아직도 어색하네요.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불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실래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나와 그 익숙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불룸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D그룹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었죠. 지연과 준호가 들어서자 카페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연은 이제 이곳의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이 자리에 앉아 지연이 말했어요. 김준호 씨, 사실 제가 이번에 ESG 경영팀을 구성하면서 좋은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추천하시더군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요? 네. 회장님 말씀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저도 당신의 업무 평가와 성과를 확인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더군요. 준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지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느냐죠. 그리고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ESG 경영에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준호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이 커피잔을 들어 준호의 잔과 부딪혔어요.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해요.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정석현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몇 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그 작은 사건은 이제 D그룹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회장이라는 시선이 아닌 인간적인 관찰자로서 가장 아래에서부터 보는 인성의 진면목을 그려냈죠. 알바생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녀는 회장님의 눈과 마음을 움직인 진짜 인재였던 것입니다.